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월 10일 지방직 서울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들이 좀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부차적인 것들이고 제가 이제 총평을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내년을 준비한 학생들한테 더 유익한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요, 이 해설 강의를 하는 이유는 내년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뭐 솔직하게 시험을 본 학생들이 해설 강의까지를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해설지 보시고, 아, 이런 게 내가 틀렸구나 정도겠죠. 또, 내년을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 그래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이번 4월 9까지 해설 강의도 꼭 한번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내년을 좀 잘 준비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뭘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영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과목은 아니다. 이제는 전공 과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에 더 포커스 언 해주시고, 그리고 영어는 정말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고 있으면은 영어는 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을 놓고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영어를 여태까지 10이라고 해서 영어를 공부를 했다면은 이제는 한 5, 6 정도로 줄이시고 다른 과목, 특히 전공 과목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영어를 등한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경중을 따지면서 공부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어휘 문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 생활 영어 문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독해가 많이 쉬워질 겁니다.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력이 좀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시험은 해볼 만한 시험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영어가 발목을 잡았었던 그런 시절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양도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참 정말 치열하게 공부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를 쭉 펴보니까 작년보다도 쉬웠고요. 물론 많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금년은 작년보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더 쉬웠다라는 걸 뭐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오답률이 학생들한테 제시가 되는데 그 오답률을 보면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킬러 문장,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발목 잡고 출제자가 니들 요거는 무조건 틀려라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요 정도 점수대가 될 거고, 요 정도 점수대를 니들이 유지하면은 이 시험은 합격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에는 몇 점 정도가 합격 컷입니다라는 것까지 점수를 밝혔거든요.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이유는 없고요. 그냥 시험의 추세가 어느 정도고, 그래서 내가 요 정도 실력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 문제들은 풀겠구나라는 그것을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으로 해설 강의가 다가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휘 수준을 보겠습니다. 물론 뭐 많은 학생들이 아직까지 이런 단어들이 생소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한 1년 정도 영어를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 물론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뭐 하프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너무나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문제가 제 하프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왜? 그냥 노량진에 적어도 노량진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학원에 수업을 하는 영어 선생님들은 이 정도의 어휘들은 다 다루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 내가 맞췄다, 그것도 좀 우스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다 빼고요. 아주 담백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subsequent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후에라는 뜻이고,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 뭐 선택지가 어려운 게 없었을 거고, following, 그 다음에 나오는 follow라는 단어의 답이 정답이다라는 걸 끌어낼 수 있고요. supplementary 하면은 뭐 그냥 보완하는, 보충하는 그 정도의 뜻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2번 문제로 넘어옵니다. courtesy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어휘들이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금은 공무원 어휘가
수능 정도의 어휘로 뚝 떨어져 있다. 옛날에는 저도 모르는 어휘들이 출제가 됐었다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 그냥 수능 정도의 어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제 그 어휘 교재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기초편이 있고 심화편이 있고 고급편이 있는데 고급편이 이제 옛날 우리 발목 잡는 어휘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휘들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벌써 추세가 한 2, 3년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어휘들은 그냥 기본적인 어휘다. 예의 발음, courtesy. 그래서 예의 발음에 대한 개념, charity는 자선, 자비, boldness는 대담함을 얘기하는 거고, humility, 요게 겸손함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랑은 예의 발음은 좀 다르죠. 근데 politeness, 공손함, 예의 발음. 그래서 4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 뭐 본문의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번의 수고적 표현 매년 나오거든요. bring up,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고 1번의 raise, 기르다, 양육하다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너무나 많이 봤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4번에 do away with,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abolish, 폐지하다. 이 정도 어휘들이 다 그냥 수능 어휘들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1번.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5번 문제는 의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게 오답률이 그러게요. 예. 이제 우리가 20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오답률 랭킹 1위 이게 5위 정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뭘 얘기했냐면은 아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내용 한번 봐볼게요. 빈칸은 글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 내용을 통해서 빈칸을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밑줄 어휘니까 어휘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었고 한번 볼게요. 보터들이 요구를 한대요. 투표자들이, 유권자들이 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빈칸이 있어야 되겠다라고요. 어디에서? 선거 과정에서 뭐 할 수 있도록 so that can 뭐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그들이 좀 명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트는 투표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투표 과정을 좀 명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투표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한다. 1번 deception, deceive란 동사에서 나오는 명사 속이는 거죠. 2번 flexibility,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3번의 competition, 경쟁인데 요 단어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업 들었던 학생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요 단어는 여기서 이제 나온 단어를 설명하는데 transparent.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어원 갖고 따지시면 안 됩니다. trans가 바꾸다, parent 부모, 부모 바꾸기 기억날 거예요. 아마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부모 바꾸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게 이제 투명한의 뜻이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죠.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개념이니까 선거에 대한 투명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답이 유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어휘 5문제에 대한 해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전히 문법의 개념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7번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뭐 이거는 어디 사이트든지 다 똑같더라고요. 7번 문제가 오답률 랭킹 1위였었는데 언제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늘 문제 유형은 똑같아요. 이렇게 밑줄 어휘, 밑줄 어법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류형 어법 그리고 영작형 어법이 나오는데 7번은 조금 다른 거였었죠.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설명합니다. 인위치의 밑줄을 원했습니다. 이건 연결사를 묻는 어법일 거고요. 연결사 중에서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 다음 문장 구조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요거 따져주시면 돼요. 근데 요 뒤에 내용이 제대로 잘 안 잡혔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가? 그리고 이제 2번 넘어갑니다. predicted. 항상 저는 뭐부터 먼저 본다. 이렇게 동사에 ed가 밑줄이 거져 있으면은 요거는 동사 문법이 아니고 준동사로 출발해서 자리값 따지고 그 다음에 자리값에 대한 선택인데 요 단어가 지금 주어 다음에 동사가 이어지는 그 느낌으로 지금 글이 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잘 안 잡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predicted의 명사, 목적어가 지금 없거든. 그러니까 수동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능동이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고. 또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따질 때 팀 다음에 predicted 역시 뒤에 목적어가 없거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인데 예상하다 무엇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희한하다. 다 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1번, 2번이. 그래도 뭐 우리 여태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으니까 자 일단 1번 보류, 2번 보류, 3번으로 오는데 3번에 what에 밑줄을 그어놓은 것은 연결사 문법일 거고요.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는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고 선행사 없고 하지만 뒤에 문장 구조는 이번에는 거꾸로 불완전해야 된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는 한데 왔다면은 불완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명료했었어요. 팀이 perceived 감지할 수 없다 무엇을 그들의 opponent를 이렇게 목적어 느낌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문장 구조가 너무나 명확하게 완전하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을 3번으로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4번 이 threatening도 쉬운 문법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6번 문제가 킬러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거는 너무나 답이 명료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바꿨으면은 이 문제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를 명료하게 해주느냐? 쉽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공무원 출제자들은요 정말 달코 단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이라는 영어 시험이 어때야 된다는 게 명확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어디에든지 어떤 요소가 어렵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내주는 이유는 쉽게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문제들에서 다 반영이 되는 게 저는 포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절대로 어렵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문장 구조가 뒤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팀이 뭐 한다라고요? 이 동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loses. 컨테스트에 시합에 진다라는 게 이 문장의 골격입니다. 그래서 이니치 다음 문장 구조는 완전한 문장 구조고요. 그러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야 돼? 과거분사 후치 예측되는 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뭐 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부사중용법이에요. 이길 거라고. 당연하게 뒤에 목적어 없죠. 왜? 과거분사 자리값이 준동사 과거분사니까 과거분사는 뒤에 목적어 대상이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1번, 2번은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4번의 threatening, 요거 어려운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자리값은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준동사 자리고 threatening 위협하다 무엇을 뒤에 목적어 대상이 없거든. 그래서 얘 틀렸다 라고 선택한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뭘 놓쳤다?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를 놓쳤다는 거죠. threaten. 놀라게 하다, 위협하다 이거 다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거든. 주체가 뭐니까 사물이니까 뭐 한다라고요? ing에 쓰이면 적절하다. 제가 이 감정 표현 동사는 참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문제인가? 8번 문제도 감정 표현 동사가 나왔는데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7번으로 갑니다. 이 7번 문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었냐면은 이게 낯선 문제였었어요. 지금 PPT에는 제가 일부러 밑줄을 빼놨는데 이 문제가 처음 접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딱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요게 이 문장에서 어법상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만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요 문법 포인트를 딱 보면 되는 거죠.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이다. 과거 사실에 대한 어떤 후회나 유감을 나타낼 때 오늘 아침 갔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해되셨습니까? 괜찮다는 거죠. should have pp 구조를 묻고 있는 거니까. 2번에 보면은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냐면은 여기에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볼 거 없습니다. 요것만 맞다 틀리다만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의 정답을 2번으로 썼다고. 잘 안 잡혔던 거죠, 이게요. 저는 항상 as가 나오면은 뭐부터 따지라고? 동등 비교 구문을 따져라. 그래서 비교 대상을 찾아야 된다. 뭐하고 뭘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세이브하지 못한 거 됐습니까? 요거 하고요. 옛날에 세이브했던 거 요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 우리는 옛날처럼 많은 돈들을 세이브하지 못한다. 저축하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었었다고. 비교 대상은 아주 명료하죠. 옛날에 저축했던 거하고 지금 저축하는 거 지금이 못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비교 대상을 잡았다고요. 그리고 이게 어려웠던 게 used to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웠었던 거예요. to 다음에 뭐가 생략? save much money가 생략된 구조죠. 지금. 왜? 이렇게 비교 구문에서는 뭐가 이런 used to 조동사의 개념이 본동사하고 내용 일부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비교 구문의 대동사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고 used to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뭐뭐였었다 뭐 어떤 상태나 규칙적인 어떤 습관을 얘기하는 표현이고 옛날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돈을 잘 절약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지금 현재는 많은 돈을 절약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요 2번에 대한 내용은 문법적 하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 3번을 보면은 여기에 딱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문법적 개념으로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많은 영어 선생님들께서 기본서에는 있지만 이걸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절대로 강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기본서에는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에휴 요즘은 이런 문법이 잘 안 나오니까 여기에 시간 들일 것보다는 다른 기본적인 개념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물론 하프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다루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걸 갖고 나는 다뤘으니까 니들 이건 맞춰야 된다. 전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문제 7번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틀릴 만한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영어 합격 컷 100점 절대로 아닙니다. 틀릴 만한 문제들은 분명히 있더라. 그런 문제는 틀려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합격 점수를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합격 점수를 85에서 90으로 잡았어요. 영어는 요 정도면은 다른 과목이 받쳐주면은 합격선이다라고 전 뭐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합격선을 80으로 잡았었거든요. 요게 좀 더 쉬웠기 때문에 요만큼을 잡아주는 거고요, 지금. 근데 요 문제는 틀릴만 하다. 그래서 95점. 충분히 좋은 점수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걸 다 맞추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뭐 있나요? asleep, awake 반대 느낌이죠. afraid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요. 얘는 어떤 문법적 개념이 있냐면은 명사를 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요 단어들은 명사 앞에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렇게요. man, alive는 man을 이렇게 꾸며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쓰이냐면 요 형용사들은 이형식 동사 뒤에 또는 오형식 동사 뒤에 이형식 동사는 바로 뒤에 보어가 나올 거고요. 오형식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니까 요 A로 시작하는 요 단어들은 항상 보어로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많죠. He is afraid. 그는 두렵다. 주어, 동사, A로 시작하는 요 형용사는 보어로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두려운 남자. afraid man.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는요. 이게 이제 우리 A로 시작하는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서 형용사 부사편에 이 내용을 다루고는 안 다루는 기본서는 없을 겁니다. 노량진에. 모든 영어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다룬다고요. 제 교재에도 이 개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랑 같이 해서 이렇게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것들 말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명사만 꾸며줘야 되고 이렇게 보어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형용사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형용사들도 쫙 제시를 한다고요.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하냐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의외성을 갖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고쳐서 해야 되냐면요. 이게 아니고요. 예, 이 자리에 뭐 live라든가 살아있는 또는 living 살아있는 이렇게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asleep 대신에 sleeping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 이게 이제 꽤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옳지 않은 건 3번이었었고 얘를 어떻게 live나 living으로 고쳤어야 되는 내용이었었고 4번에는 어디에 밑줄이 거져 있었냐면 여기까지 딱 밑줄이 이렇게 거져 있었어요. 룩은 이형식 동사니까 수동태가 안 되지만 룩에 전치사를 붙이면은 이게 이제 우리 구동사용법 look at 뭐뭇을 보다 look for 뭐뭇을 찾다 look after 뭐뭇을 돌보다 이게 구동사 수동태죠. 이게 한 단어니까 주어 동사 뒤에 대상이 나온다는 거죠. 목적어가요. 얘를 보다 얘를 찾다 얘를 돌보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주어 자리로 그럼 얘는 뭐로 바뀌는 거죠? be looked at 누구에 의해서요? by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rt critic 비평가들이 이 그림을 봤다 아주 주의 깊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 그림의 입장은 수동태니까 보여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비평가들에 의해서 이게 바로 구동사 수동태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오케이. 그래서 7번은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3번. 아주 의외성이 있었던 그래서 뭐 여지없이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랭킹 1위 문제였었습니다. 이 문제가 틀려도 돼요. 7번 문제는 충분히 틀릴 수 있다. 자, 8번 바로 요 touch라는 단어가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 요건 move하고 같이 연결하죠. 제가요. 감동을 준다라는 개념. 사람이 주체일 땐 어떻게 와야 돼요? ed로 와야 된다. 아까 우리 6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사물이 주체일 때는 ing지만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는 사람이 주체일 땐 어떻게 와야 된다? ed로. 그래서 8번 정답은 1번.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었고요. 2번 비용은 차치하고 apart from 뭐뭇은 차치하고 요거 물어보는 개념이었었고 3번에는 이제 while 다음에 ing 항상 분사구문 나올 때 같냐 다르냐 확인하셔야 되고 그들이 차를 마시는 거니까 뭐 내용 하자 없었다라는 거 됐죠? 예. 그리고 4번 made 다음에 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가 나왔다 뒤에 명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은 ed 있으면은 원형 부정사 이게 make가 사역 동사니까 됐죠? 그래서 뭐 요것도 하자 없는 문법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이렇게 8번까지 해서 어법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 어법 문제가 6번, 7번, 8번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방직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방직은 어법 문제가 네 문제가 안 나오고 세 문제로 줄어들었던 경우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어휘가 5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결사 문제가 하나가 빠집니다. 왜? 생활영어가 세 문제로요. 근데 생활영어가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 수준의 독해력만 갖추고 있으면은 생활영어 문제는 쉽다 요새는. 옛날처럼 뭐 이런 형태의 표현들 이런 표현들 뭐 wet behind the ears 미숙한 이런 표현들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평이한 대화의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독해력만 갖추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생활영어 문제가 이번에 세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참 오랜만에 생활영어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었는데 벌써 꽤 됐을 거예요. 생활영어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활영어는 항상 늘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세 문제가 나왔다는 것 모르면 하는 걸까? 쉽게 내겠다는 거죠. 그 생활영어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 됐을 거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3층에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엘리베이터 타세요. 이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 예. 물론이죠.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인사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찾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요? 쭉 설명해 주고 있었으니까. 10번. 글쎄요. 뭐 이게 어렵나요? 예. 사무실을 떠난 마지막 사람이 너지. 네, tag question, 부가 의문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제가 제일 어저께 마지막에 사무실 퇴근했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다. 에어 컨디셔너스도 오늘 아침까지 계속 켜져 있더라. 정말로요? 말도 안 돼. 깜빡했나 봐요. 끄는 것을, 턴오프 하는 것을. 그래, 아마도 얘네들이 다 앞에 있는 뭐 라이스 에어 컨디셔너를 받는 거겠고요. 예. 밤새 켜져 있었어. B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계들은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2번 That's right. 당신 말이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해요. 미안해요. 제가 약속할게요. 지금부터는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3번 정답이었었고요. 맙소사, too bad. 이렇게 연결이 돼요. 피곤하시군요. 뭐 때문에요? Get off work too late. 너무 늦게 퇴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피곤하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생활영어가.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생활영어 크게 고민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뭐 우리 하프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동영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 또 생활영어 좀 보시고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11번 How would you like your hair done?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스테이크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뭐 기타 등등. 좀 피곤해요. 원래 이제 be tired of 하면은 실증 나다라는 표현. 염색하고 싶어요. 이게 그냥 수능 정도의 어휘다라는 거죠. die 염색하다. 글로벌 워밍 어떻게 하면 슬로우 다운, 늦출 수 있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어떨까? 괜찮고요. Anna, is that you? Long time no see. 정말 오랜만이다. How long has it been? 이렇게 오랫동안 뭐 어떻게 지냈어? 그랬더니 1시간 걸렸어. 1시간 아니네요. An hour and a half니까 1시간 반 걸렸어. 자동차로. 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1시간 반 걸렸어. 자동차로. 이상하죠? 3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 4번 폴이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좀 불행해 보인다고.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내가 너라면은 if I were you 난 좀 기다릴 거야. 걔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털어놓을 때까지 4번 하자 없다. 요 정도.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이 요구하는 어휘, 어법, 생활영어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독해 쪽으로 넘어갈게요. 독해 마찬가지예요. 킬러 문항이 없었습니다. 쉽게 그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다. 12번, 뭐 13번, 14번까지 주제 제목 유지를 묻는 문제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근데 저는 이제 늘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할 거다.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덜어. 뭐 공부가 좀 딸려서 또는 갑자기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서 어휘들이 안 되는 문장들이 꽤 있더라. 그런데 그런 안 되는 문장들 너무 고민하지 말자.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올바른 독해법이라는 거 잘 활용하면은 역시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독해법을 잘 활용하셨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다들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단어가 안 잡힐 수 있어요. dedicate이라는 단어가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장은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뭐 인간 관계에 대한 과학, 라이프 생명, 삶, 그의 삶, 데디케이시 뭐였더라? 갑자기 왜 데디케이시도 안 떠오르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수업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마 모든 영어 선생님들은 이 단어도 얘기하고 이제 이 지문 풀어 나가실 거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야,
이 단어 뜻은 이거고 얘는 어떤 의미고 이거 다 설명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풀이는 선생이 해주는 거다. 학생들은 몰랐는데 그런데 내가 요걸 몰랐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 영어적 지식이 있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늘 수업 시간에도 얘기해요. 쫄지 말아라. 좀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쫄 필요도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독해의 기본 개념을 좀 떠올려 보자. 일관되게 이 지문에서는 한 가지만 얘기할 거고 그 한 가지를 쫓아가면 돼요. 더러 중간에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내용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나가 주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문제의 정답 유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은 잘 안 잡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요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글이 이어지는가 이걸 이제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고 해요. 학생들한테요. 요 문장은 잡을 수 있어요. 됐죠? 이제 저서에서 그가 토의를 하는데 결과물에 대한 토의 요거는 모를 수 있고요. Neural Sociology라는 표현은 모를 수 있고요. 근데 요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또는 얼마나 우리의 뇌가 소셔블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잠깐만. 저는 요 소셔블을 보자마자 앞의 내용하고의 연결성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연결성의 독해, 논리 독해라는 게 이제 바로 제 독해법 중에 하나인데 커넥팅 리딩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소셔블하고 위에 뭐하고 연결이 되는 느낌? 휴먼 릴레이션십. 당연하게 연결돼야 되겠죠. 인간의 관계, 소셔블한 느낌. 이게 뭐하고요? 뇌하고 연결이 되더라. 됐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얘에 따르면은 뭐 이게 중요한 정보는 아닐 거고요. 요 단어가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드론이라는 단어가 수동태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뇌로 이게 된다? 잘 안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잘 안 잡히니까 빨리 스킵하고요. 하지만 요 다음 문장에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한다? engage with 되어 있다. 요 느낌은 sociable하고 뭐하고 human relationship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인간하고 related, engage 되는 느낌,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된다? sociable. 그런데 여기서 작가가 뭘 던집니까? 뇌라는 개념을 연결시켰다는 거죠. 끝.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요 느낌. 그런 이렇게 하나를 얘기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커넥트란 단어가 뭐예요? 연결의 느낌, engage 됐습니까? 예. 뭐 다 그냥 human relationship 다 연결되는 느낌. 됐죠? crave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었어요. 이 지문에서 문제를 풀 때. 이 crave가 제일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human interaction,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뭐한다? crave 한다라는 느낌. 고민할 거 없어요. 뭐 crave를 모르면 어때요? 갑자기 crave가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작가는 끊임없이 뭘 얘기하고 있다? 인간의 뇌하고 어떤 connection, connectivity 또는 engage with 되는 느낌, 나와 있는 interaction, 상호작용하는 느낌, 역시 sociable하다는 느낌, 요게 하나의 흐름.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 아주 명료하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무원 시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주제제목 요지다. 13번, 마찬가지 맥락. 다 읽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못 읽어요. 다 알아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다 몰라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해설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문장을 꼼꼼하게 다 읽어 드리는데 지금은 방향성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니까 공무원 시험이 어느 정도다. 날 따라오시면서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저 정도는 읽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다 맞추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처럼 7번 야, 이건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전 설명을 합니다. 뭐 내가 다 맞추고 다 알고 이거 다 설명했고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게 저는 좋은 강사가 해줘야 되는 거다. 정말 얼마만큼 시간을 세이브해 줄 수 있는가. 그게 좋은 강사가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문장 어렵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느낌. 그 어드밴티지가 괄호로 설명되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이런 건 안 읽는다고 얘기했었어요. 빨리 다음 문장으로 하지만 이런 시그널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런 제길. 이 단어가 또 나오네요. dedication이란 단어가요. 아까 우리 여기서 dedications이라는 단어 봤죠? 사실은 이 단어는 기본 어휘거든요. 근데 시험 보는 그 당시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냐고, dedication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요것도 좀 빼고요. 요 문장이 잘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문장 구조를 볼 때 학생들한테 이제 늘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정보가 집중돼야 되는가라는 거 얘기를 좀 해주거든요. 뒤에 요 동사부터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연결시켜 보세요. 얘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맞죠?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하지만 이 장점들이 뭐로 턴을 해야 된다라고요? 재능으로. 그리고 이 재능이 다시 뭐로 온다? 성공으로 온다라고 지금 작가가 글을 던져주고 있어요. 명료하진 않지만 뭔가 장점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어떤 느낌? 재능으로 이 장점을 바꿔야 되고 이 재능이 성공으로 턴한다. 요 정도의 흐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저랑 같이 독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해요. 문장 첫말에 나오는 전치사고 커마 찍고 주어 동사가 이어질 때 주어 동사가 이렇게 이어질 때 이 정보는 중요치 않으니까 빼고 가십시오라고. 여기에도 dedicated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몰랐어요. 어차피 모르는 부분인데 몰라도 스킵해도 이 부분은 어떻다라고요? 마음이 편한 게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니겠지. 더 중요한 정보는 요겁니다. people, who,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 나오네요. 아까는 위에 뭐 했다? 이런 장점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근데 요번에는요. 그러한 장점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장점이 없는 사람들. 발전시킬 수 있대요. 뭐를요? 탤런트를요. 아까 요 탤런트 바로 앞에. 장점을 갖고 있어도 이 장점이 뭐로 바뀌어야 된다? 탤런트로. 그래서 이 탤런트가 뭐로? 성공으로 간다라는 요 느낌. 없어도 탤런트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라고요? 발전시킬 수 있다. 대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단어가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히, 둔대어, 약간 더 멀리, from 뭐로부터요? 얘네들이 리치하는 것으로부터. 전혀 이해 안 되죠, 이게요. 여기에 시간 들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내용의 흐름이 잡히겠다고. 작가가 지금 뭘 얘기하는데 장점이 없어도 탤런트 개발시킬 수 있고 장점이 있어도 이 탤런트가 뭐로? 성공으로 갈 수 있게 턴해줘야 된다는 글이거든, 지금 이 글이. 이게 뭐 의미하는 거냐면은요. 이게 뭐 의미하는 거냐면은 다다를 수 있는 곳보다 자연은 조금 더 멀리 둔다는 거예요. 뭘요? 이 재능을. 이 말은 이 재능을 타고나게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야, 자연은. 늘 자연은 자연의 섭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그냥 다 보편적으로 비슷비슷하다. 특별한 어떤 어드밴티지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네들은 뭐 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재능을 키우고 그 재능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 재능이 뭐가 된다? 뭐 이렇게 성공으로 간다. 그의 흐름이 이거거든요. 이거는 못 잡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잡아요? 이 부분을. 하지만 이건 몰라도 어때요? 명료하게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어드밴티지가 없이 태어나도 뭐 할 수 있다라고요? 탤런트는 발전시킬 수 있다. develop. 그 예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탤런트가 없어도 뭐 할 수 있다라고요? 수학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다. 능력을 이렇게 increase, 높일 수 있다. 이제 글 뭔지 알겠다. 그냥 그만 보고요. 뭐 뒤가 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 글이 모여가는 글이다. 명료하게 답이 나오죠.
1번 장점이래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에 관한 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몇몇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 말도 안 되죠.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중요성, 뭐를 재능을 cultivate, 기르다, 배양하다, 뭐 이런 정도의 뜻, 얘를 키울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중요성. 됐죠? 사람들이 갖는 어려움, shy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줍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사회적 인터랙션 상호작용에서 4번 이해해야 되는 필요성, 뭐를요? 장단점을 이해해야 되는 필요성. 이 글의 주제가 가장 뭐냐? 열심히 재능이 없어도 어드밴티지가 없어도 재능은 키워나갈 수 있다. 뭘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2번 뭐 너무나 명료하다라는 거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14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겠죠. 이 정도만 읽으실 수 있으면 돼요. 뭐 이제 뭘 찾았다라고요. 바이 찬스 우연히 몰라도 전혀 문제 없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 바이러스는 레지스턴스를 늘리더라. 이 정도는 끌어내야 돼요. 저항. To drought on a planet. 뭐 단어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뭐야? 식물 위의 가뭄? 어색하죠. 이해 안 되는 정보들이 꽤 있을 거다. 저는 이해 안 되는 정보들은 철저하게 뭐 하라고요? 스킵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자꾸만 연결시켜 보라고. 뭐 어디에 주제문이 있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게 글을 읽어 버릇하면은 어떤 내용에 주제문이 없는 문제가 나와도 빈칸 완성이 까다로워도 충분히 글을 잘 읽어 나갈 수 있다라고요. botanical 잘 안 잡힐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딱 바이러스가 저항을 늘릴 수 있다. 됐죠? 바이러스가 관련된 실험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show that. 원래는 여기 지금 대절이 대시 생략됐고 대대시 붙어 있으니까 이거 지금 생략시킨 거예요. 얘가 주어 동사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느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사실이야. 뭐가 15개의 다른 종류 또한 앞에 지금 뭐 있었어요? resistance 저항을 키울 수 있다 바이러스가 얘네들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느낌이겠죠. 저항을 키울 수 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이니까 이 문장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못 읽어도 되고 지금 또 실험을 하나 봐요. 연구하려고요. 또 다른 타입의 바이러스인데 요거 보세요. 요 바이러스가 increase 늘려준다고요. 뭐를요? 이런 것들을. 뒤에 단어는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heat tolerance라는 개념이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를 수 있어. 하지만 바이러스가 레지스턴스를 높여주고요. 같은 맥락이라면 명시적인 시그널이 없으니까 다 바이러스는 어떤 느낌이다? 플러스 느낌으로 오는 거다라는 거죠. 히트 톨러런스를 몰라도 글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독해예요. 이게 제일 예쁜 독해고요. 이 정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닥 많은 양의 영어 공부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제 주의가 그겁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다 하려고 굉장히 많은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영어만 갖고는 안 된다고. 옛날은 영어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영어에 목숨을 걸었지만 지금은 추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좀 더 슬림하고요. 좀 더 이렇게 컴팩트하게 영어 공부를 해보는 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가 실험가였었던 것 같고요. 앞에 그 교수 이름도 모르겠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희망한데요. 리서치를 익스텐드 늘리는 것 뭐 하려고요? 좀 더 깊은 이해, 어드밴티지에 대한 동그라미, 이점, 장점. 앞에 뭐하고 연결이 된다? 레지스턴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 해준다? 늘려준다는 이런 장점들. 이 장점들이요.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얘네들한테 줄 수 있는 장점들이래요. 그래서 이 글은 바이러스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장이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왜요? symbiosis라는 단어 잘 안 잡힐 거고요. 또 self-sufficient 이런 단어들이 잘 안 잡히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안 잡히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다라고 이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버렸다고요. 스킵. 됐습니까? 우리가 공생이라는 단어, 뭐보다는 자급자족이라는 단어, 쉬운 단어들은 아니거든요. 영어를 정말 많이 공부해야지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근데 이런 단어들까지 안 해도 출제자는 이 정도 문제는 니들이 해결할 수 있지. 왜? 영어 시험은 앞으로 계속 쉬울 테니까. 이게 바로 포인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이러스가 어떻다라고 도움이 된다. 나쁘기보다는 바이러스는 좋은 거다. 그 정도의 느낌. 바이러스는 좋은 거다. 나쁘기보다는 4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15번. 내용일치 문제도요. 이번에 제일 황당했던 게 원래 지방직의 내용일치 문제가 한글 선택지가 없거든요. 다 영어로 바꿔주는데 이것도 한글로 만들어줬어요. 이 말은 뭐죠? 쉽게 내겠다는 거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어를 계속 쉽게 낸다. 수액을 몰라요? 수액이 영어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예. 매년 봄, 시간 개념, 항상 명사 중심, 숫자 개념 신경 써라. 됐습니까? 매년 봄 한번 봐볼까요? 매년 봄 첫 번째 문장에 있었나? 메이플 시럽 만드는 과정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읽어야 돼요. 메이플 시럽. 또 이게 뭐야 선생님? 마플레, 사이룹, 마플레 사이룹 하면 영어 진짜 어려워집니다. 메이플 시럽 만드는 과정. 그러면서 여기 볼게요. 요 나무가 만든대요. 뭘요? 얘를요. each spring. 매년 봄.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럼 이제 쓱 선택지 내려오는 거죠. 매년 봄. 단풍나무. 저 사탕 단풍나무가 이제 슈거 메이플 트리를 얘기하는 거고.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요. 슈거 메이플 트리를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게 이제 수액이라는 개념 정도겠구나.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고. 1번 내용과 일치하죠. 수액을 얻기 위해서 나무 껍질에 틈새를 만든다. 이건 또 뭐야? 이제 뒤에 바로 나오네요. 수액을 테이크하기 위해서. 됐죠? 예. 나무에서 수액을 테이크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만든대요. 슬리트, 이게 안 잡힐 수 있죠. 바크에다가 뭘 가지고요? 특별한 칼을 가지고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어때요? 수액을 얻기 위해서 나무 껍질에 틈새를 만든다. 농부들이 뭐 특별한 칼을 가지고 글쎄 뭐 될까 안 될까 고민 보류. 저는 이렇게 내용일치 문제도 다 설명 안 해요. 그런데 의도가 있어요. 니들이 슬리트라든가 셉이란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정도 보고요. 우리 어디까지 봤습니까? 여기 한번 봐볼게요. 됐죠? 이 문장 그냥 건너뛰고요. 그 수액이 모여지고요. 보일드가 된대요. until 뭐 할 때까지요? 달콤한 시럽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 숫자 개념 나오죠. 40갤런의 슈가 메이플 추리. 됐습니까? 예. 여기 월월이라는 단어가 이제 따옴표로 묶여져 있습니다. 요거는 만들 수 있대요. 뭘요? 1갤런의 시럽을. 여기 이제 월월이라는 단어가 바로 수액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이거 뭐 몰랐다 하더라도 잠깐만. 그러니까 메이플 추리에 40갤런의 물이 있어서 요 물로 뭐 한다라고요? 1갤런의 시럽을 만든다고 얘기했었으니까 단풍 시럽 1갤런을 만들려면은 수액 40갤런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괜찮다.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아직 2번은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이 될게요. 많은 버킷이 있는데 됐죠? 예. 그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even so, 이건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몰라도 돼요.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이런 모든 시럽 생산자들은 패밀리 멤버들이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하나 봐요. 여기서 잘 보시면 돼요. 이 가족들이 뭐 하죠? 버킷을 수거합니다. 컬렉트 모읍니다. 뭐로요? by hand, not by machine. 기계로 수액통을 수거한다가 아니고 뭘로요?
손으로.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답이 유도가 된다. 아까 본문에서 slit이라는 단어가 틈을 얘기하는 거죠. 틈새. bark는 나무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나무 껍질. 껍질에다가 뭐 한다고요? 날카로운 칼로 그 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수도꼭지 같은 거 탭을 달아가지고 이제 물을 뽑는 거예요. 수액을. 그래서 2번도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16번 한번 봐볼까요? 어색한 문장 고르기. 항상 제가요, 1번이 답이다 아니다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처음 한 두 문장 정도 읽어서 이 글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끌어내 보시고, 항상 2번을 읽을 때도 요거 떠올리시고 3번을 읽을 때도 요거 떠올리시고 계속 그런 관점으로 독해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튀는 문장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논리의 비약이고 그게 정답이다라고요. 첫 번째 문장도요, 이런 게 어려워요. take a course라는 이런 표현들이 쉬운 표현들 아니에요. renowned 뭐 요 정도는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코र्스에서 됐죠? 예. 첫 번째 문장에 지금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아마도 에디터를 받는 것 같아요. Pick up any one of dozens of stories를 픽업해요. 근데 얘네들이 데스크로 온대요. 매일 아침마다. 이게 참 다 제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만 읽으시면 되냐면은 여기서 읽으시면 돼요. 몇 개의 패러그래프를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은 feel 느낄 수 있대요. whether or not 뭐뭐인지 아닌지,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글 조금만 보면은 이 작가가 people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안다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지?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꾹꾹 담고 계속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끌어내세요. 근데 2번 문장을 보면서 1번이 선명해집니다. 이게 언어의 연결성이죠. 만약 그 작가가 사람들을 싫어하면은 사람들도 그 작가를 싫어할 거다.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거꾸로 작가가 싫어하면은 사람들도 얘를 싫어할 거고.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에디터가 계속해서 스트레싱 하는 게 있어요. 뭘? 사람의 관심을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요. 글을 쓸 때는 뭐가 포인트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싫으면은 금방 드러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 한다? 얘를 싫어하더라. 이 흐름에서 갑자기 유명한 머지션, 마법사가 나와서 매번 자신은 무대 위에 올라가는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나는 정말 고맙습니다. 왜?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너무도 이상하다는 거죠. 마지막에 결론, 밑줄은 없습니다만은 역시 사람에게 interested in,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4번. 정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더라. 자, 이제 17번 순서 정하기로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방향성이에요. 내년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저 사람은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겠구나,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따라오시면 돼요. 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해요. 제시문을 읽고 그 다음에 A 도입부, B 도입부, C 도입부를 읽어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를 먼저 선택. 그런데 문제는 제시문 마지막에 이 단어가 안 잡힐 거라고. 그렇죠? apocalyptic. 몰라. 잠깐만. 이 단어가 잘 안 잡히는 학생들이 A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 C가 먼저인지 이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두 얘기한다. 끝말 읽기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죠. 구체적인 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 문제는 요 정도 단어를 알고 있는 학생들 shift 바꾸는 거죠. 주로 이제 shift A from B, A에서 B로 바꿔가는 겁니다. 바꾸는 거. 그리고 요 시그널,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는데 지시 형용사 요 시그널 보면은 C번에 요 내용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shift.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어디에 바뀌는 게 있었다? 제시문은 몰라요. 이 단어가 안 잡히니까. 그렇죠. 그런데 A번을 딱 보면서 하지만 things가 뭐 하기 시작했다라고요? 바뀌기 시작했다. 명시적 시그널 없으니까 from에서 어디로 to로. 근데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예. 뭔가 바뀌는 느낌. 이해되셨죠? 뭔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느낌이구나. 그렇다면은 C번 this shift는 뭐밖에 받을 게 없다라고요? A번밖에 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안 바뀌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시문 다음에 this shift하고 요게 A번 change를 받는 거니까 맞죠? 예, 죄송합니다. A 다음에 C가 와야죠. this shift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shift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답에는 반드시 AC가 묶여 있어야 돼요. AC가 묶여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외 없는 규칙. AC가 묶여 있는 선택지가 몇 번? 2번이네요. 됐죠?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요 개념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시간 개념. 몇 년 전에는 2014년에는 같은 개념으로 묶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B 먼저 치고 A번 그러나 최근에는 however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다 지금 시제가 현재 시제로 최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시간 순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투 개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시문에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끝이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AI는 끝났다라고요. 2014년에 이게 끝이에요. 서머니 소환하다라는 뜻이고 데먼이 악을 얘기하는 거죠. 악마를 소환했다고. spell the end. 이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spell이란 단어가. 이게 이제 가지고 오다. 이 정도의 뜻으로요. 종말을 가지고 온다. 마이너스. 그래서 제시문도 마이너스 길이 묻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from 어디에서부터요? scary. 무서운 블랙박스에서부터 to 어디로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플러스의 개념이 이어지는 거죠. C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탐구할 수 있고 그래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개념까지요. market opportunity까지 플러스의 느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풀이가 있다는 거죠. 뭐 차후에 차차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18번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가 독해서 이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게 오답률을 보니까 랭킹 2위더라고요. 아까 7번 문제였었죠. alive 나왔던 그 업번 문제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김세연이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이 전제를 다룰게요. 이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느낀 학생들, 또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렵다라고 느낀 학생들은 이 단어를 알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pervasive란 단어. 저는 이 단어를 잡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에 assessment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이 단어를 알고 있는가? 지금 제가 이 두 단어를 썼는데 이 두 단어는 절대로 난해하거나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 정말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면은 다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다. 이게 이제 바로 수능 영어 정도의 어휘 수준이에요. pervasive, 도처에 있는, 만연해 있는, 널리 퍼져 있는, assess 평가하다, assessment 평가, 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요 단어를 알고 있었으면 이 문제는 분명히 맞춰야 되는 거고, 요 두 단어를 모른다면은 이 문제는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실력으로는요. 근데 애지간한 학생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한 1년 정도 영어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이제
6월 10일 날 시험을 보는 그 즈음 정도면 이 두 단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고. 됐죠? 이걸 이제 이렇게 시작한 학생들도 있어요. 다음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제 18번의 제시문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저는요, 제시문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읽으면서 흐름 잡아야 되는데, 본문을 읽어서 흐름이 잘 안 잡혔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내용을 그냥 쭉 한번 보는 겁니다. 뭐가 안 잡혔냐면은 이게 안 잡혔을 거예요. fiscal quarter.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표현은. 얘가 이제 끝이 났다는 건 나와 있는데, fiscal quarter. 이게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왜냐면 fiscal에 대한 기본 뜻은 알고 있었는데, 이 quarter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경제학적 용어고,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잘 모를 수 있죠, 얼마든지요. 보스가 컴바이가 잘 안 잡힐 수 있는 학생들이 꽤 있었을 거고요. 너한테 물어본대요. 뭘 물어보냐면은 얼마나 잘, how well you performed, 네가 뭔가를 수행했는가 in terms of sales. 이 표현도 잘 안 잡힐 수 있거든요. 여기 this quarter 또 나온다고 지금. 여기 이제 지시 형용사예요. 반드시 앞에 quarter 있어야지 this를 쓸 수 있는 거거든. 느낌이 안 오는 거죠. 뭐야 이게? 내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거는 보스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네가 퍼포먼 했냐? 그러면서 바로 다음 문장에 당신은 묘사할 수 있어요. 네 퍼포먼스를. 너 얼마만큼 퍼포먼스 잘했어? 네, 이만큼 했어요. 라고 묘사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묘사할래?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 연결되네요. excellent, good, terrible. 이게 다 뭐죠? 평가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옵니다. unlike 뭐뭐하고는 다르게. 이 단어가 나오면 이제 빨리 비교 대상에 대한 차이점이 나와야 돼요. 누군가가 너에게 물어본대요. 이번에는 objective. 이 정도는 끌어내셔야 돼요. 객관적인 평가. 매출이 안 잡히니까 이점 G점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고요. 괄호 안 읽고 넘어갑니다. 객관적인 퍼포먼스 매출익은 어떤가 물어보고요. 요거하고는 다르게 뒤에 커마 찍고 이제 주절의 정보가 나옵니다. 주관적으로 이게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unlike 네 퍼포먼스를 주관적으로 됐습니까? 예. 어떻게 주관적으로 네 그 퍼포먼스를 묘사하는가? 이거는 unclear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답이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뭘 물어봤냐면은 네가 했던 일들이 주관적으로 너 어떻게 네 일을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잘 안 된다 이거는. 객관적으로는 평가할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네가 한 해 벌어들인 판매한 돈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근데 주관적으로 네가 너 스스로를 평가해 보는 거는 이거는 답이 없다. 내가 다 해주나요? 괜찮아요. 뭐 다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네가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질문을 받죠? 객관적으로 네 자신의 퍼포먼스를 묘사해 보라고. 즉 객관적으로 너는 네 자신의 퍼포먼스를 묘사해 봐라. 이런 질문을 받는 데입니다. 어디에서요? 스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또 잡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인터뷰에서도요. 또 퍼포먼스 리뷰에서도요. 그리고 미팅에서도 너는 이런 네 스스로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묘사해봐라.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시법은 아니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 말고도 또 얼마든지 많은 다른 부분에서 너는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 넘어가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너 퍼포먼스를 묘사하는가는 됐습니까? 예. 우리가 너의 레벨 오브 셀프 프로모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야 갑자기 셀프 프로모션? 이건 또 뭐지? 바로 다음 문장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셀프 프로모션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지금 나왔죠? 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셀프 프로모션을 잘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어떤 기회인데 이런 거에 대한 기회를 훨씬 더 잘 얻을 수 있다. 지금 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고. 됐죠? 그렇군요. 어디에 논리의 공백이 있는가? 글쎄요. 뭐 저는 이제 내용을 다 알고 답도 알고 하니까 자 여기에 논리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본 내용에 대한 답이고 풀이법이지 실질적으로 시험 당시에 이 지문을 읽고 뭐 여기에 논리의 공백이 있다 이건 못 찾는다는 거죠. 하지만 글을 다 읽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시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시문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요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리고 여기에 pervasive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말로 갈게요. 자기 평가가 도처에 있다. 잠깐만요. 그러한 자기 평가는 도처에 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포인트인데요? 그러한 자기 평가, 서치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서 우리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할 건데, 서치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요 단어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떤 전제, 요 문장 바로 앞 문장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 평가가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잠깐만 자기 평가가 도처에 널려져 있다. 자기 평가에 대한 리퀘스트는 도처에 널려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 앞에 자기 평가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 평가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요? search, self-assessment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개념이 나와 있었거든. 그럼 이 문장 바로 다음으로 어딘가가 널려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됐죠? 1번에도 보시면은 뭐가 보이죠? 묘사해라 네 퍼포먼스를. 이게 바로 자기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번을 들여다보니까 여기다가 그러한 자기 평가가 도처에. 그런데 이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이러한 자기 평가가 어디에서 리퀘스트가 된다라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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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게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제시문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어디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물음이 도처에 널려 있다, 여기는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느낌이 없었다는 거고요. 4번은 안 됩니다. 왜? 앞에 셀프 프로모션하고 이 셀프 프로모션은 자기 홍보거든요. 자기 평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4번은 일단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었고 아마 2, 3번을 놓고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2번이냐 3번이냐. 근데 요 단어 pervasive라는 단어가 안 잡히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이 단어가 안 잡히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19번 빈칸완성. 항상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끌어내주시면 되고 좀 중간에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쫄지 마시고요. 중심 소재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불안의 어떤 걱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를 uncomfortable 또는 scary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resort to, 이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인데 안 잡힐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잠깐만, 걱정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 스트레러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전략이죠? anxiety를 줄일 수 있는 전략. 뭐 이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전략들의 사실은 resort to 하는 거거든요.
잠깐만,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다. 도입부에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올게요. distraction, 모를 수 있어요. 에휴, 언제부터 다 한다고요. serve의 뜻도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이게 뜻이 많거든요. serve란 단어도.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그대로 연결이 되네요. 걱정을 줄이려는 전략. avoid란 단어가 회피하는 거니까 걱정 회피 전략으로서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됐죠?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 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잠깐만, 내가 읽은 정보는 뭔데? 걱정을 줄이는 전략들을 사용하는데 걱정 줄이는 전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다시 또 나오죠. this. 이게 지시형 용사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이 걱정을 줄이는 전략이 뭐 한다라고요? 걱정을 더 나쁘게 한다는 말이 보이네요. 걱정을 줄이려고 했는데 외려 걱정을 더 나쁘게 한다. 여기서는 답 나와야 되는 거죠. 뒤에 거 안 읽으셔도. 뒤에 거 안 읽으셔도. 퀵샌드 아세요? 이게 이 유사라는 거예요. 사막에 가면요, 어떤 모래밭은 빠지면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점점 더 빠지는 그런 모래를 퀵샌드라고 하거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몰랐을 거다. 마지막 문장도 느낌 안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답 나와야죠. 걱정 줄이는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외려 이 걱정 줄이는 전략이 더 나쁘게 하더라. 그래서 이 정도 단어를 알고 있으면 paradox, 역설적으로 1번 정답. 뭐 이거는 그냥 답이 나와야 되는 내용이고요. unfortunately 했으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만 fortunately 안 되고요. neutrally 중립적으로라는 개념이고 20번 바로 넘어가죠. 이것도 내용이 쉽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정보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얻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정보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각각이 이 표현이 쉽지 않았죠. 인박스라는 표현이요. 이 컴퓨터 용어입니다. 인박스. 저도 몰랐었고요. 인박스가 뭔지. 인박스 유형이래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처리가 된다고. on a continuous basis 이것도 수거적 표현이거든요. 잘 안 잡혔을 거고요.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exhausting하거나 스트레스풀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쫀다고요. 이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었어요. 공무원 시험은 당연하게 모름을 전제하고 문제를 출제한다. 그 모름이 문제를 푸는데 절대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넘어갈까요? 이 표현도 쉬운 표현 아니에요. get A down의 표현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고요. 됐죠? 예. 뭔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빈칸은 이렇게 가야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 그런데 솔직하게 뒷부분에 대한 내용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 자, 내가 답을 1번으로 쓰면은 이 글은 1번에 관한 글이 돼야 되고요. 내가 답을 2번으로 쓰면은 이 글은 2번에 관한 글이 돼야 돼요. 내가 답을 3번으로 쓰면은 이 글은 뭐 3번에 관한 글이 돼야 된다는 거죠. Every place. 자, 한번 봐볼게요. 네가 가야 하는 뭐 하기 위해서요? 메시지를 체크하거나 또는 오는 정보들을 읽기 위해서요. 이 모든 장소가 인박스래요. 인박스가 이제 여기서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저는 이제 요거를 해석에서는 수신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보를 받는 박스다 해서요. 인박스 수신함이라고 했고요. 모르죠.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문장에 the more 네가 이런 인박스 정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됐죠? 예. 매니지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 문장에 이 숫자를 뭐 하라고요? 컷, 잘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적은 숫자로 해봐라. 전 여기서 딱 나오더라고요. 작가가 뭐 얘기한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보를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인박스에 있는 숫자를 뭐하라? 줄여라. 인박스에 정보들이 다 들어오니까 요거를 미니마이즈, 최소화해라. 답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괜히 immerse oneself in, 너 스스로를 어디에 몰두하게 하는 게 immerse거든요. 뭐 읽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오는 정보에 네가 몰두하면 안 되는 거죠. 잠깐 정반대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빈칸이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번 해설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점점 더 쉬워진다. 더 쉬워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도 가장 최소한의 시간으로 잘 준비하시면은 공무원 영어 한번 해볼 만하다. 네, 그 말씀 드리면서 해설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까지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